이치카이소 정권이 성립을 하고, 이치카이소 정권이 성립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시마즈 히사미츠입니다. 사츠마는 사초 동맹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분큐 정변을 일으키는 이 단계에서 초슈번하고 상당한 정치적 충돌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케다야 사건입니다. 이케다야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이케다야는 아까 테라다야하고 같은 이 교토에 있는, 이건 교토 시내 쪽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여관입니다. 그 여관에 이 조낭양이파, 그러니까 막부에 대해서 대적하는 조낭양이파의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던 이제 여기 신생구미입니다. 신생구미에 이 사람이 국장이었던 사람이 부장이었던 히시카타 토시조. 이 히시카타 토시조가 당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금객이었습니다. 이케다야의 신생구미가 10여 명 정도가 바깥에서, 일부가 바깥에서 애워싸고 있고, 이 여관 건물 안으로는 5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안에 조낭양이파의 사무라이가 한 3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문을 팍팍 차고 정말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딱 들어가는데 이게 30명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얼어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곤도 오사무하고 아까 히치카타 토시조가 당대 금객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정말 혁혁한 칼싸움으로 하나둘씩 제압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사이에 신생구미와 미마리구미라고 하는 아이즈번 이 마스다이라의 휘하 무장 세력들이 속속 도착해서 여기도 한 40~50명이 불어나면서 이 건물을 거의 포위하게 됐고, 안에서 칼싸움하면서 이게 좁은 데기 때문에 30여 명이 이 5명을 한꺼번에 공격하기 어려워요. 딱 입구만 딱 막아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곤도 오사무하고 히스카타 토시조가 이 일본 집 같은 경우 천정이 낮거든요. 일본도를 이렇게 내려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정이나 아니면 이 가로지르는 그 석가래 같은 데 다 걸려버려요. 위쪽에. 그러니까 짧은 칼을 갖고 들어가요. 그거를, 이게 그 사람들이 뛰어난 금객이라 그 장소라든지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혀 대비가 없었던 조낭양이파의 무사들이 그 사람들은 긴 일본도를, 사무라이 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를 가지고 하니까 이 벽에 툭툭 걸리는 거야. 벽이나 아니면 뭐 천정에.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게다가 30명이 좁은 공간에서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고, 그 좁은 통로를 딱 막고 쓰면 사실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5명 중에서 2명은 자상을 입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고, 3사람이 분전하는 동안에 이제 정응 부대가 와서 결국에는 이케다야를 포위하고 30여 명 중에 다치거나 죽거나 한 조낭양이파 사무라이들 중에서 일부는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이케다야 사건입니다. 이케다야 이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 근문의 변, 이게 메이지 유신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근문의 변은 조낭양이파의 상징적인 번이었던 이 초슈번이
이케다야 사건을 계기와 그 다음에 이즈음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제2차 전쟁에 의해서 양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군사를 이끌고 교토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깃발이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초슈본의 깃발입니다. 이렇게 생긴. 위에 일자가 있고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와 여기가 같은 깃발입니다. 그 사이에 5개의 무슨 꽃잎처럼 보이는 게 여기가 아이즈번의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가 사츠마예요. 사츠마고 여기가 히토츠바시가 이 문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문의 변에 이 전투가 벌어지고 사츠마가 막부 편에 붙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츠마가 막부 편에 붙어서 조낭 양위파인 초슈를 공격하는. 그래서 막부 쪽 사람들은 한 60여 명 정도 전사했지만 초슈 쪽은 한 400여 명,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 왔다가 400명 이상이 죽고 돌아가. 100여 명, 그 중에서 부상자 포함하면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츠마하고 초슈는 이때부터 견원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츠마와 초슈는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 사츠마 사람을 보면 초슈 사람은 공격합니다. 초슈 사람을 보면 사츠마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원수지간이 되고 견원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근문의 변이 일어나고 양의를 정치적 목표로 내걸면서도 사실은 막부에 대한 도전과 공격을 하는 초슈를 정벌하라고 하는 막부의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차 정벌이 근문의 변이 일어나고 한 달 뒤에 1차 정벌이 이제 일어나는데 1차 정벌 때는 군대를 모아서 오사카에 집결을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참모가 누구냐? 뭐 대장이야 이제 뭐 이름 있는 그 귀족 가문이 맞겠지만 참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고 다카모리예요. 근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실은 이 배를 타고 그냥 가면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생각할 때 자기는 사츠마의 사무라이로서 사츠마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할까? 무엇이 중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사츠마가 막부를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자기 번에 있는 귀중한 인재들, 사무라이들이 그 전투에서 그냥 죽기만 하고 막부는 사츠마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개항을 하면서 막부가 했던 여러 가지 사츠마에 대한 그 불리한 정책들을 많이 폈었어요. 그러니까 개항을 하면서 뭐 화친조약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개국을 하면서 개항을 한 거죠. 개항을 하면서 그 나라와 무역을 하지만 관세를 물리는데 이 관세를 그 무역을 하는 해당 번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막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막부가 관세도 가져가고 나중에 그 거래하는 무역 거래하는 무역세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발 의식. 그러니까 사스마번의 참모였던 이 히사마즈의 복심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스마번의 가장 유익한 이 방법은 뭘까? 그건 뭐냐면 이 도쿠가와 막부의 명령과는 무관한 또 하나의 군사 집단을 실험적으로 한번 형성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고도한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초슈를 정벌하러 모였는데 1차는 정벌하러 못 가요. 안 가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해산을 해버립니다. 15만 명이 모였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 쌀을 누가 댈 거냐, 배는 누가 동원하냐, 탄화는 누가 쓰냐. 왜냐하면 그게 다 이 재산인데 그걸 막부가 대주느냐. 막부는 야 누구 보내서 갖다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를 풀라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막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조총을 써야 되니까 그 탄화는 누가 제공하며 다친 사람은 누가 치료하며 죽은 사람은 그 예를 들면 보훈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병사들의 급료는 누가 주며 막부는 손을 전혀 안 대요.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야. 군량이야, 무기야, 병사야 전부 다 그 15만이 모였다가 15만이면 뭐 사실은 초슈 정도는 쑥대밭을 내거든요. 이 15만 정도가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게 한국 전쟁 당시로 보면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 발발 당시 우리 국방군의 이름이었던 그 국군이 15만이 안 됐어요.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이 막부가 15만을 모았다. 이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한 나라도 침공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징기스칸이 보유했던 그 평균 이 군대의 평균 병사 수가 15만 정도였대요. 오늘 알려진 바에 하면 뭐 100만 대군 이런 게 아니야. 15만이면 징기스칸 같은 뛰어난 전략가면 그 유럽을 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어. 15만이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 군대가 이렇게 어중이 떠중인 거야. 서로가 목적을 달리하는 집단이 모이면 이 군대는 그래요. 군대가 딴 주머니를 차면 그 군대는 뭐 15만이 아니라 1500만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군대가 각각이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합니다. 1차 정벌은 실패가 되었고 2차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벌어졌지만 정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초슈는 상당한 피해를 입긴 입었지만 그러나 패번당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그 위축감이 있었죠. 그와 같은 상황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사초 동맹입니다. 이 사람이 가운데가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키도 다카요시라고 부르는 카츠라 고고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 사스마의 시마즈 히사미츠의 복심. 여기가 이제 쭉 사실 이 초안을 사카모토 료마가 작성했습니다.
사초동맹이 이어졌고, 여기다가 사카모토 료마가 소속했던 도사와 그 다음에 나가사키를 포함하고 있는 히젠, 그래서 사초동맹이라 그러지만은 사초가 중심이 됐지만 나중에 도사, 히젠, 그래서 사초도히 이렇게 부릅니다. 사초도히 동맹이 형성이 되었고, 이들이 기존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존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이는 아니고 존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토막파, 막부를 토벌하는 데에 정치적 입장을 갖춥니다.